안녕하세요. 다락방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나이 다락방의 바나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이렇게 책 리뷰 영상을 찍는 것도 오랜만이지만 저희 다락방 안에서 촬영을 하는 것도 제 얼굴이 나오면서 촬영을 하는 것도 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난달 같은 경우는 그리고 6월 1일까지도 너무나 행사도 다양하게 많이 있었고요. 그만큼 제가 여기저기 많이 바쁘게 다녔던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많은 책들을 읽어왔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아쉬운 마음이 컸던 소설이 한 편 있는데 이 책은 꼭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 또 읽으신 분이 있다면 함께 감상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한 번이라도 들어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었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을 쓰신 조남주 작가님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바로 사하맨션이라는 장편 소설인데요. 일단 이 책을 리뷰하기 전에 간단히 작가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조남주 작가님은요, 2011년에 장편소설 귀를 기울이면으로 문학동네 소설상을 받으시면서 이제 작가로 데뷔를 하셨고요. 2016년에 장편소설 고만의 치를 위하여로 이제 황산벌 청년 문학상을 받으셨고, 그 다음 같은 해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을 출간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서 2017년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시기도 했지만 그 외에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다고 해요. 그 외에는 이제 소설집 그녀의 이름은 이라는 소설집이 있고요. 이번에 5번째 장편 소설인 사하맨션이 있습니다. 일단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혹시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인데 나는 아무 내용도 알고서 읽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시고 읽어보신 후에 저의 감상과 본인의 감상을 비교해 가면서 한 번 더 보신다면은 이번 영상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사하맨션을 한번 리뷰해보자면요. 이 소설은 부도가 난 지자체를 대기업이 인수를 하고요. 그로부터 생겨난 도시국가에서 기능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이 인수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그 기업이 원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계급이 낮아지고요.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생겨난 3가지 계층이 있는데요. 주민권을 가지고 있는 L이라는 계층은 모두 대기업이 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L2라는 계급의 사람들은요, 주민권은 없지만 체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인물들을 바로 사하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하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필요가 없는 인물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들도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L과 L2의 계층이 기피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 3계층은 도시국가, 그러니까 타운이라고 불리는 그 도시국가에서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에 주어진 일들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타운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7명의 총리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7명의 총리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집니다. 총리 대변인 1명만이 대외적인 행사에 참석을 하고요. 이 타운에는 굉장히 많은 암묵적인 규칙들이 있어요. 몇 명이 이상 모여서 모임을 가질 때는 무조건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고요. 읽어도 되는 책들이 있고 읽어서는 안 될 책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세 계층은요, 이러한 국가 사회에 그 어떠한 의구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요, 정확한 주인공이 물론 진경이라는 인물이 존재는 하지만 각 장마다 주인공이 매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줄거리를 전체적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몇 가지 키워드랄까요? 몇 가지 생각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나갈까 해요. 첫 번째는 바로 사하 맨션이라는 제목 그대로의 키워드인데요. 이 사하 맨션은 마지막 계층인 사하들이 지금 몰려 살고 있는 맨션입니다. 물론 이 맨션에 살지 않아도 주민권과 체류권을 갖고 있지 않은 계층을 사하라고 부르지만, 분명히 이 책 제목이자 배경이 사하 맨션인 이유가 있겠죠. 이번에 작가님이 그 기자 간담회를 하시면서 설명을 주신 부분이, 이 사하 맨션의 사하는 러시아 연방에 속해 있는 사하 공화국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이 사하 공화국은요, 인간이 살고 있는 지역 중에 가장 추운 지역이라고 해요. 그만큼 가장 살기 힘든 지역이겠죠. 근데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의 60% 정도가 매장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말 그대로 정말 이 책에 나오는 사하 계층의 인물들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태양열을 받아 쓰기 때문에 전기가 끊겼다 들어왔다 해요. 물도 각 집마다 나오지 않아서 아주 가운데에 있는 그 공용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야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추운 지역에 사는 게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가장 고가의 보석, 원석이잖아요. 그것이 60% 정도 매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아래층에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게서 무언가 많은 가치를 찾아낸다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키워드는 바로 나비와 나방입니다. 책의 초반에 보면은 진경이 나비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나비를 묘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미라는 인물이 와서 그것은 나비가 아니고 나방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비와 나방에 대한 설명이 끝나버리는데, 이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이 책의 정말 마지막 장면에 그때의 나비를 똑같이 묘사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미 진경은 그때 우미에게 그것은 나비가 아니라 나방이다라고 들었을 텐데, 이곳에서도 진경은 나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왜 또 인상 깊었냐면요, 나비를 발견한 건 진경밖에 없어요.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나비라는 것을 발견을 한 것은 진경밖에 없고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사하라는 계급에서 그 계급을 뛰어넘고 자신의 불편함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 모두가 실패를 하거든요. 마지막 성공을 한 건 진경밖에 없는데, 이 진경만이 나비를 발견을 합니다. 이 마무리가 완전히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거든요. 마무리가 조금 열린 결말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 찝찝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결국에 우미의 말대로 그것은 나비가 아니고 나방이면 어쩌지? 그렇다면 결국 이 진경이란 인물은 해치워야 한다라고 했던 것을 모두 해치운 이후에도 똑같은 계층에서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나방은 나비가 될 수 없고, 나비의 모양새를 따라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은 나방이구나 라는 우울한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재도 바라보고 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키워드는 한국 사회입니다. 이곳에 한국 사회라고 나오진 않지만 제가 한국 사회라고 꼽은 이유는요. 다양한 장면들에서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을 투영해서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나비폭동이라는 것이 아주 과거에 일어났었다고 해요. 사하계층과 엘투계층이 그 도시국가의 총리들에게 불만을 가져서 그들에게 시위를 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는데요. 시위의 하이라이트에서 어떠한 인형을 태우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인형이 불에 타오르는데 그 불이 타오르기까지도 너무 힘들고요. 불이 타오른 이후에 총리실에서는 비행기 하나를 띄웁니다. 굳이 그렇게 많은 물을 쏟아내지 않아도 될 불의 크기였지만 총리실에서는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물을 뿌려요. 물을 굉장히 많이 뿌리고 그것에 맞은 많은 인물들이 쓰러지고요. 서로의 발에 밟혀서 죽어납니다. 이들은 이것을 이후에 나비폭동이라고 불렀고요. 그 누구도 나비폭동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폭동 이후에 엘투와 사하라는 계층의 사람들은 어떠한 의구심도 갖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키워드는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씌워지는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장면 중에서 진경의 남동생인 도경은 사하라는 계층이잖아요. 근데 이 도경이라는 인물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 인물은 엘투 계층의 수라는 인물인데요. 이 둘이 연애를 하다가 수라는 인물이 결국 엘투 자격을 박탈을 당하고 다시 사하의 계급으로 떨어졌을 때 그 둘은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때 수는 자살을 하게 되고 도경은 살아남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도경은 도망을 다니게 되고 국가에서는 도경이 수를 스토킹을 했고 강간 후에 살인을 했다라는 누명을 씌웁니다. 사하와 엘투가 어떻게 연애를 하겠냐. 당연히 사하 계층의 도경이 엘투 계층인 수를 따라다녔을 거고 집착했을 거고 결국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강간 후에 죽여버렸을 것이다 라는 억측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언이 꽤 많이 나오는데도 국가 매스컴에서는 보도를 하지 않죠. 이 장면에서 우리 사회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억울한 이슈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라기보다는 어떠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이 범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살인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이슈에 있어서 우리들도 너무나도 그런 선입견 그리고 편견에 많이 휩쓸리는 편이기도 하고요. 도경이라는 인물의 사건이 표현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우리들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희생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키워드로 대략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많은 스포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 내용을 하나로 정리를 하자면 사하 맨션에서 살고 있는 사하 계층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인 진경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 소설을 읽고요. 영화로 나오면 너무나도 재밌는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82년생 김지영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남주 작가님이 이것저것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하 맨션 또한 그렇습니다. 뭐랄까요? 읽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하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데? 앞으로 사하들은 잘 살게 될까? 이게 과연 희망적인 메시지일까? 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이 중간중간에
사라라던가 우미라는 인물들은 그 사하 맨션이라는 곳을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인물들로 묘사가 돼요. 이들 또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무언가 그것을 깨버리고 싶은, 자신이 갇혀있는 그 사하 맨션이라는 알을 깨버리고 싶은 욕구를 가진 인물들로 나오는데, 우미 같은 경우는 성공을 앞둔 상태에서 붙잡힌 상태로 다시 유리관 안으로 들어가는 신세가 돼버리고요. 사라 같은 경우도 난 이제 지렁이나 나방이나 선인장이나 그런 것처럼 그냥 살아만 있는 거 말고 제대로 살고 싶어 라고 자신의 뜻을 또박또박 설명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인물들 모두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삶이겠구나 했지만 또 그 외의 대사들을 보면요. 신념은 아무 힘도 없더라고 라는 대사들도 나와요. 본인의 상황에서 벗어나고는 싶지만 어떠한 명확한 방법이 없어서 그냥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인물들, 그리고 나비 폭동이 그 누구의 입에도 오르지 않는다라는 모습에서 대중의 침묵, 아니라고 느끼는 부당한 것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입을 막고 귀를 닫아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책을 덮고 나서는 진경과 같은 인물이 더 많아지는 사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책을 통해서 조금씩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눈을 돌리고 바라보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소설이었습니다. 많이 어두운 느낌도 받았지만요. 다 읽고 나서의 기분이 어둡지만은 않았던 소설이었어요. 오늘 리뷰 제가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생각을 했던 책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도 저에게 너무 많은 의문점을 던지고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뒤죽박죽이었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제가 느낀 감정과 생각들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심히 내려가세요.